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이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벌써 2월이네요. 네. 예, 저희 본당에 벌써 이제 성지가지 해수함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지나고 난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바로 제 수요일이 또 시작이 되던데 그저께 성탄 축하 인사 서로 나눴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정말 참 빠르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벌써 2월이 왔고요. 또 네. 설 지나면 또 바로 또 3월이 오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지난 시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를 배출한 김혜김 씨 천주교 성인공파 이 순교 성과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작은 배인 이 라파엘호를 타고 어렵게 조선 땅에 도착한 이후 이 서울과 용인 일대에서 사목 활동을 하게 됐고 꿈에 그리던 어머니까지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지만 그 만남이 오래 가지는 못했답니다. 서울로 돌아온 김대건은 그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서해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입국로를 개척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1846년 5월 13일 이 마포를 출발해서 그 연평도와 순이도 등을 거쳐서 백령도 근처에 닷을 내렸는데요. 네, 왜 백령도인가요? 그곳에서 중국 어선들의 중계를 이용한다면 그 선교사들을 입국시키고 또 편지도 전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답니다. 김대건 신부는 밤중에 이 중국 배를 찾아가서 배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몇 통의 편지를 이 스승들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황해 해안의 섬들이나 또 바위 그 밖에 또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그 설명도 자세히 적고요. 또 조선 지도 2장도 첨부해서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 후 일행은 이제 순이도 등잔진으로 귀환해서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네. 1846년 6월 5일 그곳 진장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김대건 신부가 타던 배로 와서는 중국 배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이 타고 온 배를 징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발생했고요. 김대건 신부를 수상하게 여긴 이 등산 참사가 김대건 신부와 또 일행 중 2명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제라는 사실까지는 들키지 않았더라도 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좀 알아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관원들은 김대건 신부의 소지품에서 그가 천주교를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 소지품 중에 중국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를 중국인으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등산참사는 이 조사한 내용을 이 황해감사에게 알렸고요. 1846년 6월 10일경에 김대건 신부 일행은 해주 가명으로 압송이 되었는데요. 이 김대건 신부의 체포는 조정에서 큰 문제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이 외국인이 국경을 넘어와서 변방에서 체포되었다는 점도 그렇고요. 또 그가 또 천주교를 믿는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잡혀온 일행의 문초에서 거론된 사람들을 체포하도록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김대건 신부가 유학을 통해서 이 신학 공부를 한 사실도 좀 드러났다고요. 네, 1846년 6월 20일 김대건 신부 일행은 이제 한양의 포도청으로 압송이 되어서 문초를 받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신학 공부를 위해서 마카오에 유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혹독한 고문에도 하느님을 위해서 죽겠다면서 신자들과 이 조선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함께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또 임치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옥안에서 세례를 주기도 했답니다. 네, 이 세례를 비롯해서 김대건 신부는 감옥에 갇혀서도 참 많은 일을 하죠. 네, 죽음을 각오한 김대건 신부는 그 사이에 페레올 주교와 스승 신부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썼고요. 또 조선 신자들에게 보내는 회유문도 남겼습니다. 또 조정 대신들의 지시에 따라서
그 영국의 세계 지도 한 장을 번역해서 이 채색된 2장의 사본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작은 그 지리 개설서를 편찬하기도 했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옥중에서도 정말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김대건 신부의 체포를 계기로 다시 조선에는 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죠. 네, 병호 박해입니다. 1846년 7월 15일 포졸들은 이 현성문 등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인물들을 체포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상황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고 맙니다. 이 1846년 8월 9일 중국에 있던 이 세실이라는 함장이 이끄는 프랑스 군함 3척이 충청도와 외연도에 나타나서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한 이 3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정에 의해 살해된 것에 대해서 조선 정부에 항의하는 이 서한을 남기고 떠납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 이 김대건 신부님께는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대신들은 이 천주교 신자들이 이 프랑스 군함을 그 조선에 불러들였다면서 이 김대건 신부와 신자들을 역적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당시 임금이었던 헌종이 이를 받아들여서 김대건 신부에게 사형 선고되고 맙니다. 1846년 9월 16일 김대건 신부는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용으로 순교했는데요. 그의 나이 그때 25세.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네, 정말 꽃다운 나이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매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여러분도 잠시 김대건 신부의 삶과 영성에 대해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후의 시각이 다가왔으니 여러분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외국 사람과 교제한 것은 오직 우리 교를 위하고 우리 천주를 위함이었으며 이제 죽는 것도 천주를 위하는 것이니 바야흐로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복을 얻으려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 이 모양으로 있으면 칼로 치기 쉽겠느냐? 자, 준비가 되었으니 쳐라.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매님, 김대건 신부의 이 순교 이후의 이야기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김대건 신부는 1984년 5월 6일 방한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등과 함께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를 배출한 김혜김씨 천주교 성인공파 순교성과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대건 신부의 막내 작은아버지죠. 김재철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의 할아버지인 김택현의 셋째 아들인 김재철에게는 근식, 의식, 진식, 선식 등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차남인 김근식은 큰아버지인 김재봉의 양자로 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 4명의 아들 중에서 근식, 진식, 선식 등 3명이 순교자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순교에 관한 기록이 많지는 않다고요. 네, 김근식 프란치스코는 1866년에 해미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김진식 베드로는 공주 금동에서 살다가 관원들이 이렇게 붙잡으러 오자 형과 식구들은 다 피신을 시킨 후에 스스로 잡혀서 1867년 11월 43세의 나이로 공주에서 순교했다고 하고요. 또 김선식 프란치스코 또한
덕산고을로 피난을 가서 살다가 병임박해 때 그 해미 포교에게 붙잡혀서 순교했다는 정도의 기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진우 비호의 둘째 아들이자 김대건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김택현의 후손으로 6명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자매님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